안녕하셨어요. 지혜로운 정약사입니다. 지금과 같은 환절기는 비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계절이죠. 아침부터 재채기에 콧물은 줄줄 흐르고 또 수시로 코가 꽉 막혀서 숨쉬기조차 힘듭니다. 비염약이나 비염 스프레이로 콧물을 막아보고 코를 뚫어보지만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증상만 완화시킬 뿐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절기만 되면 계속 재발을 해서 이런 약들을 달고 살게 되죠. 특히 요즘은 2~3살 유아기 때부터 비염을 달고 사는 애들이 많아요.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항생제를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먹게 되니까 또 그 부작용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비염에 먹는 항생제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으로 인해 뇌로 가는 혈류량을 줄여서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체액 분비를 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분비액을 메말려 버려서 변비나 구강 건조 등 이 점막의 면역을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염 스프레이는 확장된 혈관을 일시적으로 수축시켜서 막힌 코를 순식간에 뻥 뚫어주는데요. 장기적으로 쓰면 오히려 혈관이 더 확장되면서 반동성 비염이 생겨서 효과가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작용 없이 비염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핵심적인 꿀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환절기에 비염이 유독 심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면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 여름 동안에 피부에 모공으로 빠지던 그 열이 몸 안으로 쌓이게 되고 이것이 약해져 있던 코로 빠지면서 비염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에는 겨울 동안 차가운 기온에 의해서 몸 안에 쌓여있던 이 열들이 밖으로 발산되는 과정에 코로 나오면서 또 이 비염이 더 심해지는 거죠. 코로 열이 빠져나오면서 이 코 점막이 열에 의해서 화상을 입을까봐 우리 몸은 코에 물을 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콧물이 줄줄 흐르죠. 그리고 그 열에 의해서 코 안에 있는 점막과 혈관이 팽창되면서 코가 부풀어서 코가 꽉 막혀버리고요. 그리고 그 열에 의해서 이 점막은 건조해지니까 찢어지고 코피가 나게 되는 겁니다. 비염의 원인이 이렇게 열인데요. 이 원인은 그대로 두고 증상만 계속 덮으려고 하니까 치료가 되지 않은 겁니다. 지난번 비염에 대한 영상에서도 비염의 원인을 한마디로 열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고요.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만들고 이를 전신으로 순환을 시키는 과정에 끊임없이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기가 바로 간하고 심장이죠. 이 간하고 심장에서 발생하는 그 열은 크게 3개의 배출구를 통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변과 소변이고요. 그 다음에 피부를 통해서 땀으로 배출됩니다. 그리고 호흡을 통해 폐에서 코로 열이 또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 대변과 소변, 땀으로 열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이 호흡을 통해서 더 많은 열이 빠져나가면서 비염이 심해지는 거죠. 비염 있는 분들은 위나 장 상태가 건강하지 않아요. 변비가 있다든지 가늘거나 묽은 변을 보는 등 대변 상태가 좋지 않고요. 가스가 잘 차고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늘 더부룩 답답하죠. 이렇게 되면 아래로 열이 빠지지 못하고 위로 열이 올라오면서 이 피부나 호흡을 통해서 열이 더 많이 빠지면서 아토피나 알러지성 피부염이나 비염, 축농증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비염이 있는 분들은 비염뿐만 아니라 알러지성 결막염이나 아토피 그리고 각종 피부 질환, 천식 같은 것들을 같이 갖고 있어요. 나타나는 부위와 증상만 다를 뿐 그 원인은 다 똑같이 열입니다. 그래서 이 열이 과하게 생기지 않게 하고 이미 생긴 열이 잘 소통되어서 배설이 잘 되게만 해주면 이 모든 증상들이 함께 좋아지게 되는 거죠. 비염의 원인인 이 열을 과하게 생기게 하는 그 요인을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바로 먹거리입니다. 음식과 비염이 무슨 상관이 있겠냐 생각하겠지만요. 이 잘못된 먹거리는 우리 몸에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열받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스트레스가 바로 열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매콤하고 달달한 음식, 바짝 튀긴 음식, 그리고 커피, 술과 같은 이런 음식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내 몸에는 이것들이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서 염증을 만들고 비염을 더 악화를 시키죠. 비염이 심한 2~3살 유아기 어린이들도 음료수나 초콜릿, 사탕, 젤리, 과자, 치킨, 라면과 같은 이런 각종 가공식품을 달고 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입이 짧아서 밥은 잘 안 먹고 이런 음식은 잘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꾸 이런 음식들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먹거리들로 인해 염증을 일으키는 이 당독소는 이 몸에 점점 더 쌓이게 되고 점막을 더 약화시키면서 비염을 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입이 즐거운 음식은 내 몸을 더 괴롭게 만드는 거죠. 약국에서 상담한 초등학생 중에서 코가 꽉 막혀서 잘 때 숨쉬기조차 힘든 애가 있었는데요. 이 학생은 야식으로 치킨을 매일 먹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염에 대한 영양요법을 하면서 치킨을 딱 끊으니까 3일 만에 코로 숨이 쉬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과음을 하거나 맵고 튀긴 음식으로 야식을 먹었을 때 자다가 코가 너무 막혀서 힘들거나 다음날 아침에 콧물이 줄줄 흘렀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음식들은 장 환경도 나쁘게 만들죠. 면역 세포의 70에서 80%가 장에 분포를 하는데요. 그만큼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좋아지고 비염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옛 의학서에 보면 폐합대장이라고 해서 폐와 대장은 경락상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대장이 안 좋으면 폐 기능이 떨어지고 열의 배출 능도 저하되기 때문에 비염이 더 악화되는 거죠. 몸을 열받게 하는 대표적인 식품은 커피를 비롯한 카페인 음료, 그리고 시중에 파는 각종 음료수들, 액상과당이 듬뿍 들어있죠. 그리고 밀가루 음식, 튀긴 음식, 우유나 유제품, 아이스크림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술, 설탕과 각종 첨가제가 듬뿍 들어있는 가공식품들입니다. 비염을 치료를 하려면 이 먹거리부터 교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 원인은 그대로 두고 증상만 계속 없애려고 하니까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 않은 겁니다. 이런 먹거리를 교정하면서 열의 소통과 배출을 도와주는 영양요법을 함께 병행을 하면 2~3일 만에도 바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영양요법은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요.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추천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가장 간단하고 핵심적인 비염 치료의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이 식습관을 교정하는 것은 쉽지 않죠. 하지만 식습관이 교정이 되지 않으면 처음에는 가볍게 비염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것이 알러지성 질환이 되고 또 아토피가 되고 천식으로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점점 더 만성 질환이 되고 나이가 들면 대사성 질환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힘들지만 이 식습관부터 교정을 하셔서 건강한 환절기를 보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여러 질병들을 미리 예방하는 그 시작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정약사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